안녕하세요.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는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강사 이미경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라도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변화와 제주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심각해진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자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화학물질을 전 세계에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해결책이 결국은 또 다른 기상이변인 빙하기를 초래하고 지구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키지요. 지구는 새로운 빙하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설국 17년 인류 마지막 생존 지역은 바로 열차 속인 설국 열차랍니다.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면서 기차 안에서 생존하는 이야기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구의 기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지구의 기후변화,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죠.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기후와 날씨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간혹 기후와 날씨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씨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하며 기후는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 현상을 기상현상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기상현상들이 긴 시간 동안 평균이 되어서 나타나는 변동성을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자연적 기후 변동성의 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평균 기후체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원래 지구는 자정 능력이라고 해서 스스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기존의 자연적인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회복되지 않고 점점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기후 변화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증가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등 가스의 양이 많아져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가스를 통해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이 더해져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남극의 빙하가 점점 녹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원인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의 온실 효과 때문인데 원래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강한 열의 일부를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대기층에서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해 열이 반사되지 않고 기온이 올라간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온실 효과는 비닐하우스의 비닐막과 같습니다. 당연히 비닐막이 우리가 살기 알맞을 정도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온실 효과를 가속시키는 온실가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및 육불화학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온실가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온실가스가 인간 활동 및 생활의 결과로 인해 방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메탄은 쓰레기 더미에서, 아산화질소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방출됩니다. 즉,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증가는
인간 활동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온실가스가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의 에너지 방출을 방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게 돼서 극심한 폭염과 한파, 슈퍼 태풍, 강진, 생물종의 멸종,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지구에는 더 이상 생물의 존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처음에 보았던 장면 영화 설국열차의 세상처럼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도 가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킬리만자로의 설빙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농토와 거주지를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2도가 오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서 바다 생물이 죽게 되고, 빙하가 녹게 되고, 그러므로 인한 해수면도 상승이 됩니다. 3도가 오르게 되면 온난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아마존의 열대우림도 없어지게 되고, 허리케인으로 식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4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는 지구에는 더 이상 생물이 어렵다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태풍을 겪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기후의 의미라는 게 지구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5도 있고 6도도 있지만 더 이상 지구의 온도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림은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를 그리고 한반도 평균 기온의 변화를 비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반도 지역의 평균 기온 상승률의 속도는 비록 도시 발달로 인한 온도 상승, 즉 도시화 효과가 20에서 30%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지구 평균 기온의 그것보다 훨씬 빠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한반도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전 지구 평균값보다 더 빠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 지역의 기후변화의 영향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예를 들면 삼방산 용머리 해안 아시죠? 용머리 해안가는 지난 38년간 22.6cm가 상승하였고요.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이제는 허락된 날만 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이 사라지고 있고, 해양 생태계 또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대 어종이 많이 출현하고 있고, 독성 해파리들이 점점 늘어나서 여름에 바닷가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갯녹음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농업 가수의 북상으로 제주의 대표 작물인 귤보다 열대 작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지구가 하나로 뭉쳤는데, 각 나라가 모여서 IPCC라는 기구를 만들고, 이 IPCC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라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여러 나라들이 모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바로 교토의 정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지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죠. 그럼 탄소 중립이란 뭘까요?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 난방, 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 토양, 습지와 해양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배경은 탄소 배출량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계획은 첫 번째로는 전기 수소를 모든 부문에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연계해서 에너지 기술을 향상시키고, 세 번째로는 탈산소 미래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의 탄소 흡수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고, 다섯 번째로는 재활용, 재사용을 최대화시켜서 저탄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작년 12월 그린딜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온맵시 실천이라고 해서 난방이라든지 냉방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맵시를 실천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 전력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저탄소 생활 실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지구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가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